명찰 다 띄고 계급장 띄고 차트만 보는 거다. 완전 별로. 좋은 차트예요. 여태까지 본 종목 중에 제일 재미없습니다. 대표님! 응? 대표님 뭐 하세요? 장중에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말랬지? 너 왜 왔어? 뭐 하시나 궁금해서요. 뭘 궁금해서야 촬영하러 왔잖아. 사실은 백조님들 오늘 제가 말일이고 또 장마감하고 오늘 좀 급하게 할 일들이 몇 개 있어서 마감 분석 영상을 유튜브에 못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장중에 짧게 10개로 결정을 하고 영상 녹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마감 분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장중에 막 매매도 되게 많이 하고 해서 시간 많게 막 지금 막 장중 분석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차트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들이 차트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쓴 책에 슈퍼게임의 이세무사가 좋아하는 차트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정배열에서 완전 신고가 구간을 달리는 종목, 두 번째 종목은 정배열에서 기분 좋게 신고가 가다가 눌림목을 조정받고 있는 종목, 세 번째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전환하는 정배열 진통 과정의 종목, 그리고 또 마지막 4번째는 정배열 진통에서 성공을 해서 완전 정배열을 막 이루고 있는 완전 정배열 초입 국면. 이렇게 4가지 차트를 좋아하는데요. 최근 경향을 보면 요즘 올해 들어서 1월, 5월, 9월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배열 신고가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완전 역배열에서 좀 이제 돌리려고 하는 종목들이 꽤 하나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200에서 20, 30개, 4, 50개 이렇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차트, 안 좋아하는 차트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12시입니다. 12시에 하는 이유는 그나마 12시부터 1시가 이렇게 장중 변동이 좀 적고 제가 매매를 가장 안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매매를 많이 하는 시간은 아침 시작해서 한 10시 반 정도까지, 그리고 또 마감 3시 반 마감하기 전에 뭐 한 2시 반부터 이때가 제일 제가 바쁜 시간이고요. 그나마 좀 한가한 시간이 한 12시부터 2시 요 정도거든요. 그나마 하루 중에 한가한 시간에 오늘 장마감이 좀 바쁘기 때문에 장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은 200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인데요. 총 1위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완전 역배열이었죠. 완전 역배열이었습니다. 9월까지도. 그런데 10월 달에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완전 역배열에서는 위에 있는 중장기 이평선을 잡아먹는 게 순서대로 20일, 60일 이렇게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일, 60일에 오늘 121선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 정도 차트면은 바닥에서 좀 돌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차트거든요. 완전 역배열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정배열로 좀 전환하고자 하는 진통 과정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배열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는 차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좀 차트 공부는 이 종목의 이름이 뭐고 뭐 재무제표가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다 떠나서 그냥 차트만 보는 겁니다. 차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은 그렇게 호감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시총 부담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차트만으로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좋은 차트예요. 왜? 5일, 20일, 60일, 121일 일선이 완전 정배열로 되어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은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완전 정배열 종목.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차트만으로 말씀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비추세 구간이죠. 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건 길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한 1년 이상, 2년 가깝게 비추세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역배열도 정배열도 아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좀 재미없는 차트.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확실히 다르죠. 제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차트입니다. 삼성 SDI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왜? 정배열, 여기 역배열이었죠. 3월까지 역배열, 그리고 한 7월까지도 역배열이었는데 9월, 10월 달에 정배열로 전환을 막 하려고 하더니 거의 일주일 이상 올라가면서 지금 양선만 7일째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정배열로 돌아섰다. 그래서 완전 정배열 초입 국면 정도로 볼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완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진통하고 있는 삼성전자랑 좀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중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차트. 현대차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차트죠. 안 좋아하는 차트는 바로 넘어갈게요. 차트적으로만요. 네이버 제가 당연히 안 좋아하는 차트죠. 왜? 완전 역배열의 연중 최저점이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차트인데 그래도 혹시 오늘 양선이 힘이 될까? 요 정도. 셀트리온은 완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전환하는 정도. 중간 정도라 그랬어요. 아까 삼성전자, LG화학, 셀트리온 이런 게 이제 중간 정도의 차트예요. 그다음
기아? 완전히 제가 안 좋아하는 차트죠. 왜? 연중 최저점 구간이니까. 카카오 역시 네이버랑 똑같아요. 연중 최저점 구간 안 좋아하는 차트인데 혹시나 돌릴까 정도의 약간의 희망을 갖고 보는. 삼성물산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해요. 재미없는 차트. 거의 비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포스코홀딩스 비추세 플러스 역배열이니까 안 좋아하는 차트죠.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예요. 별로예요. KB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신한지주도 좀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별로예요. 완전 역배열에서 이제 좀 머리를 들고 있는 정도인데 아직 멀었죠. 60일, 120일, 200일이 아직 위에 무겁게 누르고 있으니까. SK도 마찬가지고. 포스코케미칼을 보세요. 포스코케미칼은 월봉으로 보면 20만 5천 원 최고가, 바로 일주일 전에 역사적 신고가죠. 아까 제가 말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근데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몇 종목 없다고 말씀드린 역사적 최고가 구간에 있는, 신고가 구간에 있는 차트가 바로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그러면 뭔데? 2차전지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구간이구나. 왜? 아까 LG에너지솔루션도 2차전지죠. 삼성 SDI도 2차전지죠. 포스코케미칼도 2차전지죠. 2차전지들이 다 좋은 차트를 보이고 있죠. 그럼 2차전지가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이구나. 이런 게 차트 공부의 목적이에요. 차트를 보면서 어디가 더 강한지, 어디가 약한지 이런 거 알 수 있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다 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는 지금 좀 별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삼성생명은 다른 아까 KB금융, 신한지주보단 좀 낫습니다. 삼성생명은 좀 나아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는 진통 구간 정도. LG전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예요. 완전 역배열인데 좀 머리를 드나? 정도. KTNG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름표 다 띄고 재무제표 다 띄고 보는, 저는 KTNG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평소에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런데 최근 차트로는 압도적으로 좋은 차트가 됐죠. 왜? 완전 정배열 초입 국면이잖아. 완전 정배열 초입 국면에서 전고점 뚫었더니 매일 양선만 나오고 있죠. 정말 매일 양선이 나와. 차트는 좋은 차트예요. 오늘은 명찰 다 띄고 계급장 띄고 차트만 보는 거다. 고려아연도 나쁘진 않아요. 왜? 얘는 비추세라고 하기엔 그래요. 왜냐면 밑에 중장기 이평선 깔고 있으니까. 얘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있는 차트예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2달 전이거든요.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서 약간 눌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LG 좀 재미없는데 정배열로 전환하나 정도. 하나금융지주 역시 재미없고. SK텔레콤 재미없습니다. 한국전력도 진짜 재미없네. 얘는 진짜 재미없네요. 여태까지 본 종목 중에 제일 재미없습니다. S51 별로고. 삼성 SDS는 얘는 지금 완전 역배열에서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다 정도. 머리를 좀 들고 있다 정도. 현대중공업, 쏘쏘, K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2달 전에 좀 좋은 흐름 보였는데 2달 동안 좀 밀렸었다. 근데 다시 좀 회복하고 있다 정도. 중간 정도 볼 수 있고요. 삼성화재 별로. HMM도 별로. 삼성전기도 그냥 약간의 희망, 역배열에서 좀 돌리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길게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가 2년 전에 나왔고 그 신고가 근처까지 이번에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보고 있는, 그래서 역배열이 아니고 정배열에서 눌림목 조정받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크래프톤 별로. 역배열이잖아. 역배열을 싫어한다니까요. 우리금융지주 별로. N소프트 같은 경우는 역배열에서, 완전 역배열에서 61선하고 121선까지 터치를 했어. 뭐라 그랬죠? 정배열로 전환하나? 정배열로 전환하는 진통 과정 정도.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뭐예요? 정배열. 제가 싫어하는 차트는 뭐예요? 역배열. 그러니까 좋아하는 차트가 정배열이니까 정배열 신고가, 정배열 눌림목, 또는 완전 정배열 초입 국면, 또는 정배열로 전환하나 진통 과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항공 별로. 두산에너빌티 완전 별로. LG생활건강 완전 별로. 근데 LG생활건강도 이름표 명찰 다 떼었으니까 완전 별로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 차트에서는 완전 별로죠. 카카오뱅크도 꽝이고. 기업은행은 은행주 중에서 그나마 좀 센 종목입니다. 은행주 중에서 중장기 이평선을 회복한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다음 LG이노텍도 차트로는 별론데 머리를 좀 들고 있나? 현대글로비스도 좀 별로. CJ제일제당은 비추세긴 한데 비추세에서 중장기 이평선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한 방 언제 갈 수 있나? 완전 정배열 초입 국면인가 정도. SK바이오사이언스 별로. FNF도 좀 별로. 아모레퍼시픽도 별로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 다 별로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주. 코로나 때문에 피해주는 또 뭐가 있어요? 면세점 같은 거잖아요. 그럼 좀 이따가 아마 호텔신라나 이런 거 나올 텐데 면세점 애들이 박살이 났구나. 이런 게 이제 나오고요.
SK스퀘어도 별로, 한국조선해양도 별로, 롯데케미칼도 별로, 하이브는 완전 역배열에서 지금 21선 정도는 회복했으니까 꼬리를 드나 정도의 약간의 희망. LGU 플러스도 얘도 역시 좀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나 정도. 강원랜드도 별로. 현대도 좀 별로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카카오페이 다 별로고요. LG 디스플레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길게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최근 52주 신고가를 완전히 갱신했었죠. 52주 신고가에서 2달 동안 떨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튀어오르니까 정배열에서 조정 주고 다시 오르는 눌림목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 SK바이오팜, 한국타이어앤타이어, 유한양행 같은 게 최근 한 일주일 이상 올라주면서 완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는 진통 과정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GS도 약간 비추세랑 비슷해요. 한원시스템, 코에이, 오리온 한 요 정도까지 보면 거의 50개 이상 대형주, 코스피 200 대형주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수업은 제가 장중에 하는 건데요. 장중에 그나마 매매가 좀 한가한 시간에 일부러 한 거고 장마감은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라서 못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오늘 했던 수업은 차트예요. 슈퍼개미 이세무사가 좋아하는 차트. 우리 얼마 전에 누가 댓글 달았는데 야 네가 네 입으로 슈퍼개미라냐 걔도 웃겠단가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걔는 안 썼나? 웃겨 죽겠네 어쩌고 썼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슈퍼개미는 5% 지분 공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애칭으로 붙는 거고요. 저는 한 종목에 한 200억 정도 5% 공시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악플 다신 분은 200억 갖고 오면 제가 술 한잔 사드릴게요. 왜 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플 달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슈퍼개미 이세무사라고 그냥 애칭으로 남들이 불러주고 저도 부르는 거고요. 슈퍼개미 이세무사가 이세무사는 그럼 또 왜 이세무사냐고? 세무사 자격증 있다 어떡할래? 그래서 5% 공시도 하고 세무사 자격증도 있으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라고 자칭 타칭 불러주시는 거고 오늘 수업은 슈퍼개미 이세무사가 좋아하는 차트가 4가지다. 4가지 공통점은 모두 정배열이에요. 완전 정배열에서 신고가를 뚫던지 완전 정배열에서 눌림목 주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려고 준비하던지 또는 역배열에서 완전 정배열로 전환하려고 머리를 들고 중장기 이평선을 잡아먹던지 또는 이제 다 잡아먹고 정배열 초입으로 딱 들어갔던지 이 4가지 차트를 좋아하고 오늘 코스피 200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 어려워하는데 코스피 200 종목을 매일 제가 지금 한 60, 70종목 본 것만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여러분들처럼 초보자 때 저도 20년 전에는 초보자였을 거 아니에요. 초보자 때 정말 주식에 미쳐있을 땐 2천 종목을 매일 봤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시간 들였어. 하루에 1시간 못 들이나요? 100억 부자 되고 싶으면 당연히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 아마추어 때는 전 종목을 매일 봤었고요. 요즘에도 코스피 200은 거의 매일 보고 그리고 뭐 거래소 차트나 이런 걸 좀 더 깊게 보죠. 또 종목 선정할 때는 반드시 차트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3박자를 주창했잖아요. 3박자는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료도 찾아보자라는 거잖아요. 차트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정배열과 역배열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차트를 특히 코스피 200 위주로 좀 보아 나가시면 매일매일 보다 보면 한 달, 6개월, 1년 후에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마감 방송에서 100억송 불러드리고 오늘은 장중에 바쁩니다. 바쁘다 바빠. 몹시 애민 개집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1시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는 플러스 0.97%,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0.89%로 양시장 모두 시초가 갭상승에 음선으로 밀리다가 아래꼬리 달고 장중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증시 다우지수를 보면 중장기 이평선까지 회복한 굉장히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반면 나스닥은 기술주들의 핑퐁핑퐁 주가 움직임에 다우보다 훨씬 느린 속도의 반등인데요. 일단 우리 증시도 거래소 지수가 훨씬 중요한데 최근 코스닥보다 거래소 지수가 더 잘 움직이는 모습이며 오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거래소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지수 차트 오늘의 강권은 2300포인트 돌파네요. 10월의 마지막 날 기분 좋게 2300 돌파하고 11월에 안착 과정 후에 2400 돌파 흐름 나오기를 간절히 고대해봅니다. 이번 주는 FOMC 금리 인상 기간이라 경계심이 아직 풀리진 않았지만 오늘의 장중 반등 흐름에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거래소 대형주 살펴보면 오늘의 한 종목은 단연 4% 상승으로 거래소 지수를 나홀로 캐리하고 있는 삼성전자네요. 59,700원으로 6만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4% 상승도 성장주 라인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네요.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의 급등에 DB하이텍 6% 상승으로 화답하는 모습 보이네요.
반도체 소부장 관심 지속, 코스닥 1조 이상 종목에서도 동진세미캠, 원익 IPS, HPSP, 리노공업 등 반도체 소부장 움직임들 좋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은 지수 상승을 못 따라오는 하루입니다. 상한가 없이 상승률 32가 7%대 턱걸이했네요. 아무래도 지수 관련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양상이 나오곤 합니다. 상승 종목의 다수는 신송홀딩스, 한일사료, 팜스토리, 샘표, 대주산업 등 곡물과 관련주들에서 호재에 의한 오랜만의 상승이 나왔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네요.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6만전자와 아이들 관심, 모두의 성공투자 파이팅!